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소 뜨개실 체험 2탄으로 크로스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준비된 재료는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직사각형 가방 밑판과 그리고 가방뜰 실 4타래, 그래서 컬러를 2가지로 해서 2개씩 준비했고요. 가방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은 가방이 있어서 그 끈을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된 부분이 지퍼예요. 윗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스타일도 좋고 막혀있는 스타일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제가 막혀있는 스타일을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용할 실은 크레이프 뜨개 실이라고 해서 가볍고 탄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탄력이 있는 실인 것 같습니다. 완성했더니 좀 탄력이 있었어요. 뒤에 보면 지금 권장 바늘이 있어요. 대바늘로 해서 5mm와 6m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코바늘로 작업을 할 거라서 코바늘 사이즈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6호와 7호, 8호까지 있는데 지금 8호 같은 경우에는 가방 밑판 구멍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빼고 6호와 7호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슬뜨기로 몇 번을 해봤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6호가 가장 잘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편하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슬뜨기로 몇 번 해보시면 이 사슬이 떠서 올라가는 그 사슬 구멍에 그 사이즈가 마음에 드시는 사이즈가 지금 7호가 맞다 생각하시면 7호로 뜨시고 조금 더 공백 없이 탄탄하게 뜨고 싶으시면 6호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호로 선택을 했습니다. 6호로 뜰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뒷판에 구멍을 세워 보시면요. 구멍이 가장 가운데, 지금 직사각형에서 제일 긴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멍의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9번째가 되는 구멍인데요.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실을 당겨 주시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시작할 때 뒷부분에 남는 짜투리 실은 안으로 감싸서 넣어주시면 고정이 돼요. 실을 감쌀 때 짧은뜨기를 할 때 실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요거 이제 단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한 겁니다. 이제부턴 한 구멍에 2개씩 짧은뜨기를 작업을 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를 떴으니까 그 자리에 한 번만 더 해주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개의 짧은뜨기를 한 구멍당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과 끝부분을 마감을 할 때 필요한 코스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단수링으로 제가 처음에 사슬 한 코를 띄었던 부분에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슬 하나를 더 뜬다 그랬죠. 그 사슬에다가 표시를 시작 부분이다. 이따가 마감을 여기서 한다라고 눈에 띄게 하려고 지금 단수링으로 걸어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한 구멍에다가 2개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작업을 끝에 하나를 남기고 모서리 하나만 남기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입니다. 짧은뜨기로 한 구멍에 2개씩. 짜투리 실은 뒤에 잡고 같이 판하고 같이 잡으면서 짧은뜨기를 뜨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이 감춰질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서리 끝에 하나를 남기고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 모서리 할 부분인데요. 모서리 부분에선 짧은뜨기를 5개를 넣어주세요. 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개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짧은뜨기 5개. 실이 생각보다 많이 고무줄처럼 좀 탄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바늘 작업을 하다 보면 코에 살짝살짝 뜯기는 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저보다 능숙하신 분이라면 코가 안 걸릴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코가 뜯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5개 모서리 했던 부분에서 3번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 3번째에다가 제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한 바퀴 더 돌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로 돌아왔고 이 단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럼 시작할 때 지금 단수링으로 표시해놨던 부분과 빼뜨기를 하면서 연결하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빼뜨기는
코를 만들면서 동시에 옆에까지 한 번에 빼는 거라서 빼뜨기예요. 코를 만들지 않고 바로 그냥 빼버립니다. 지금 그 자리 아까 단수링으로 표시해놨던 그 사슬을 꽂아서 실을 그대로 빼고 두 개를 한꺼번에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을 작업을 했어요. 한 구멍에 2코씩 넣어서 작업했고 모서리는 5개씩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 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한길 긴뜨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서 한 번 더 늘림을 작업해 주실 거예요. 5코 중에 세 번째 중심이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 놓았죠. 그 자리에다 한길 긴뜨기를 3번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한길 긴뜨기는 사슬코 3개 한 거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시작코를 3번, 사슬코 3번으로 시작코를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짧은뜨기라서 시작코 한 코를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3개를 떠주고 바로 옆에 사슬에 맞춰서 한길 긴뜨기 작업을 해줍니다.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리고 사슬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코를 2개씩 빼주면서 한 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작업을 하게 되죠. 빼고 2코를 빼고 또 마지막 2코를 빼고 이렇게 해서 한 코로 만들어 주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슬 3번째 코, 우리가 사슬 3개를 떴죠. 3번째 사슬 부분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다 해주시고 여기서는 아까 표시해 놨던 부분 5코를 떴던 모서리 부분의 3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를 그 한 코에 3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3번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늘림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2번째 단까지만 늘려주고 3번째 단부터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면 위로 가방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만 늘려줄 거예요. 자, 3번째 부분, 5개 중에 3번째 부분에서는 한길 긴뜨기를 3번 해주세요. 1번, 2번, 3번. 한 구멍에다가 3번 하시는 거예요. 3번 작업해주고. 그리고 옆에 부분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표시해놨던 부분에서만 한길 긴뜨기를 3번 작업을 해주세요. 자, 2단을 모두 끝까지 뜨고 왔습니다. 이제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단수링으로 우리가 3번째 사슬에다 표시를 해놨었죠. 거기랑 같이 빼뜨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3번째 사슬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빼뜨기 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고 지금 우리가 색깔을 바꿀 거잖아요. 컬러를 바꿀 때 실을 어느 시점에서 실을 바꿔줘야 되는지를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원래는 한 단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빼뜨기에서 보통은 빼뜨기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색상이 올라가요. 원래 2번째, 3번째 단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색깔을 끼워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짧은뜨기는 사슬 3개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뜨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옆 코스에 가서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지금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이어서 떠봤어요. 이렇게 떴을 때 시작 부분, 항상 코바늘은 작업을 할 때 시작과 끝 부분에서 티가 나서 좀 그 부분이 눈에 티가 옥의 티처럼 나오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지금 그렇게 뜨고 났더니 사슬 한 단 정도의 단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단 차이를 자연스럽게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색상을 미리 바꾸는 거예요. 실 색깔을 한 단계 전에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코 작업을 했거든요. 2번째 단 마지막 코 작업을 하는데 한길 긴뜨기를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마무리하는 거를 실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한길 긴뜨기를 하면 코를 잡고 2코 빼고 2코 빼고 해서 한 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2코만 빼고 2코를 남긴 상태에서 마무리를 실을 바꿔서 그리고 아까의 그 짧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는 단 있죠. 빼뜨기까지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처럼 저렇게 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단이 바뀌어 있어도 실이 컬러가 어긋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슬 3개를 떠주고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옆 사슬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옆 사슬에서 바로 한길긴뜨기를 또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시작했던 실, 짜투리 실은 같이 천하고 잡아서 연결해서 우리 가방 뜰 때처럼 뒤에 놓고 같이 잡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숨겨져요. 뒤로. 지금 영상에서처럼 같이 잡고 코를 넣어서 실을 감을 때 그 사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를 지금 몇 개를 떠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떠주시면 아까 전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사슬 하나가 올라와 보였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단까지 모두 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온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3번째 단 올라갈 건데 실을 또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로 실을 바꾸려면 꼭 마지막 코 작업을 하실 때 마무리를 하지 말고 한길긴뜨기를 마무리를 하지 말고 멈추고 마무리를 바꿔지는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번째 사슬하고 연결을 해서 빼뜨기로 그 단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바뀐 실로 단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해야 단을 바꿔서 색깔을 바꿨을 때 티가 덜 납니다. 자연스럽게 그 단이 색상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 바꾸실 때 마지막 코 뜨시면서 마무리를 바뀌어지는 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실로 짧은 빼뜨기까지 마무리하시면 그 단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3번째 단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슬 또 3개 떠서 그 다음 거를 또 뜹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을 한 줄씩 한 줄씩 바꿔가면서 뜰 거예요. 방법은 똑같이 시작은 사슬 3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로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모서리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마무리하실 때 색깔을 바꿔서 하신다는 거. 그리고 빼뜨기까지 작업하시는 거. 자, 지금 제가 한 타래를 지금 검정색 한 타래를 다 썼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베이지색 컬러는 남았는데 검정색을 밑판을 2단을 뜨고 올라오다 보니까 검정색이 먼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을 바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수링을 표시해 놓은 부분은 밑에 시작코 잡을 때요. 우리 구멍 17개였죠. 17개에서 지금 밑판 2번째 단까지 떴을 때의 코수를 모서리 부분까지 개수를 셌더니 몇 코가 나왔냐면 지금 모서리 빼고는 가로 15개예요. 그럼 2코씩 하면 30코씩을 떴고 그리고 모서리에서 5코 5코를 떴죠. 그래서 3번째 코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양쪽에 2코씩 더 늘어난 상태예요. 그럼 첫 단에서는 34코가 되겠죠. 34코에 그리고 2번째 단 뜨면서 또 3코를 늘리면서 양쪽에 1코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6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긴 부분은 36코 그리고 짧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세면 양쪽에 다 나눠서 들어갔을 때 지금 기둥이 되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단수링을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에요. 짧은 부분은 구멍이 5개예요. 모서리를 빼고. 그럼 똑같이 양쪽에 2개씩 늘어났고 또 마지막에 하나씩 더 늘어났죠. 그래서 16개입니다. 그럼 36개, 36개, 16개, 16개, 그리고 기둥 4개 이렇게 코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개수를 세실 때 뒤에서 중심에서 시작했으니까 중심 시작했던 코 개수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몇 번째가 가운데가 되는가, 기둥이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모서리를 5개를 늘렸으니까 3번째가 기둥코예요. 그런데 그 2번째 단 뜨면서 3번째 코 중에서도 3개를 또 다시 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가 기둥코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쭉 올라와서 표시를 하셔도 되고 뒷부분에 시작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했는지 구멍 개수를 세시면 몇 번째 칸이 기둥이 되는가를 따지시면 돼요. 저는 지금 똑같이 기둥을 하셨다면 19번째까지 뜨고 20번째가 기둥이 됐어요. 그럼 20번째 기둥 세우고 16개 기둥, 36개 기둥, 16개 기둥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퍼 작업하는 부분의 영상이 나오는데 지퍼를 그냥 달아버리면 입구가 너무 좁아지죠. 그래서 지금 실을 바꾸는 시점에서 연결하지 않고 먼저 그 지퍼의 위판을 만들어준 다음에 실을 연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퍼의 길이는 20cm이지만 가방 사이즈에 맞춘다면 정확한 코수로 따지면 아까
가로 길이가 36코였어요. 그럼 36코를 잡아서 가방의 위아래에 그 지퍼 위아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사슬을 36코를 잡아서 한길 긴뜨기로 3단을 뜰 겁니다. 영상에서처럼 시작 코는 지금 한 바퀴 돌려서 첫 코를 잡아주시고 사슬을 36코를 잡아줍니다. 사슬코 36코를 지금 뒷판과 앞판 부분의 개수와 동일하게 사슬코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길 긴뜨기를 3단을 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길 긴뜨기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한길 긴뜨기 시작은 지금 36코 잡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36번째 코 잡고 한길 긴뜨기 높이가 사슬코 3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사슬코 3개를 잡았고 아까 36번째 코 밑에 코에다가 이제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코 뒤쪽을 보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뒷면이. 앞에는 머리 닿는 모양처럼 보이겠지만 뒷면에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코를 걸어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 작업을 해주세요. 처음에 사슬코 3개 올라간 거가 첫 번째 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그 다음에서 해준 거죠. 36번째 코를 뜨고 나서 사슬코 3개를 떴고, 그리고 한길 긴뜨기 작업은 아까 36코 말고 그 앞에 35번째 코에다 넣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수가 맞습니다. 한길 긴뜨기 작업하는 부분은 사슬의 뒷부분에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를 하나에 한 코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총 36개가 되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단을 뜰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 코, 사슬코 3개 떴던 부분 있죠? 3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번 단 뜨고 와서 되돌아왔을 때 그 코까지 떠줘야지 딱 36코가 맞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안 해주면 코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를 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남은 36코까지 36번째까지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마지막 코 잡을 차례예요. 지금 제가 36번째까지 떴고요. 마지막 코 잡을 차례인데 마지막 코는 사슬코 잡을 때 돌려서 잡았기 때문에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슬의 중심으로 그냥 꽂아서 코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코를 잡았어요. 36코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단을 위로 올릴 차례예요. 그럼 한 코를 마저 떠주시고 왼쪽으로 편물을 돌려주신 다음에 남은 2코를 사슬을 더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이어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코 연결해서 사슬코가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사슬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길 긴뜨기 한 부분을 기둥을 쭉 따라 올라가면 몇 번째에다 넣어야 되겠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코 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작 코 3번째 사슬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되돌아왔을 때는 마지막 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코수를 위해서는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부분까지 한길 긴뜨기를 마저 떠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36번째 뜰 차례입니다. 지금 사슬에다가 표시해놨죠? 그 코까지 떠야지 맞습니다. 36코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뜨실 때 대부분 코수가 안 맞아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지금처럼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정확하게 코수 세실 때 편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사슬도 마찬가지로 꼭 잡아가지고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를 떠주세요. 그럼 총 36코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마찬가지로 한 단을 더 떠줘야 되겠죠? 한 단 더 뜨기 올라갈 거예요. 그럼 한 코를 뜨고 편물을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코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 작업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부분 끝에 단수링으로 표시해놨던 그 코까지 잡아주셔야지 36코가 맞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부분까지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36코를 3단 한길 긴뜨기로 뜬 상태예요. 이걸 지금 똑같이 하나를 더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 실은 감추실 때 돗바늘 이용해서 안쪽 부분이 될 쪽으로 실을 감춰주세요. 사슬의 아래쪽 부분을 잡아서 돗바늘 이용하셔가지고 울지 않게 펴 가시면서 실을 감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은 나중에 지퍼를 달고 하셔도 돼요. 지퍼를 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감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마지막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완성을 해서 지금 영상에서처럼 지퍼 위아래에 이렇게 대어서 나중에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막아줄 거예요. 자, 그럼 윗부분 작업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가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어서 작업을 할게요. 실을 이어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묶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더 자연스럽게 묶게 되면은 그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좀 보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듭을 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지금처럼 매듭 주지 않고 그냥 실을 잡아서 다음 한길 긴뜨기 부분을 이어갔어요. 잡고 그대로 손을 잡아서 이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냥 바느질을 해주세요. 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한길 긴뜨기를 마저 해주시면 연결이 되고 중간에 끊어져 있지만 연결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길 긴뜨기를 이어서 몇 코를 더 떠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이어가지고 돗바늘로 자연스럽게 감춰주시면 돼요. 그 방법은 지금 한길 긴뜨기를 마저 뜨고 보여드릴게요. 몇 단을 조금 더 떠주셔야지 그 여유분이 감춰질 만큼은 좀 떠준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 길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지금 실 남은 짜투리를 보시면 한번 묶어주세요. 근데 이거 많이 묶는 거 아니고 그리고 너무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묶어주세요. 살짝만 묶어주시고 그리고 돗바늘 이용해서 윗부분의 사슬을 감싸듯이 감침질하듯이 윗부분의 사슬 하나를 반만 이렇게 감싸듯이 돗바늘로 먼저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매듭이 짧기 때문에 지금 저 바늘로 먼저 바느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은 나중에 끼워서 빼주셔도 돼요. 실이 여유분이 길면 실을 끼운 다음에 이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실이 짧게 남는 경우, 실을 아껴야 되니까 짧게 남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느질로 먼저 갈 곳을 만들어 놓고 실을 나중에 끼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여유분만큼 떠주고 나서 그 부분에 사슬을 지금처럼 감침질하듯이 실을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몇 코를 조금 더 떴어요. 실이 조금 길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코를 더 떴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윗사슬을 보시면서 사슬의 반쪽만 잡고 감침질하듯이 작업을 해주세요. 사슬의 반쪽으로. 아까는 제가 앞쪽에 있는 사슬을 반을 잡았죠. 근데 제가 지금 뒤쪽에 있는 사슬을 잡고 있죠. 아까는 안쪽에서 보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잡았고요. 지금 제가 바깥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을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뒤쪽 작업을 한 거예요. 방향에 따라 좀 다르게. 어찌됐든 안쪽으로 우리가 실을 감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좀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 작업할 때도 사슬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감춤 작업을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총 색깔의 단수를 15단을 뜨고 15단을 뜨고 그 다음에 지퍼 달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15단까지 마무리 더 해서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